공부 너무 잘하고 계신데. 아니 공부하니까 머리 되게 들으니까 자들이 많이 내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문제성을 자꾸 저들도 보면서 걔가 있잖아. 저게 아빠는 저 문제 있고 저 엄마도 외국인이라 문제 있고 나랬고 요새 지금 저 선생님하고 수능 시간에 오은영 박사 해보시는 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문제성 애가 나한테 엄마가 외국인이야. 5학년인가 4학년 됐어. 엄마를 개무시라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별로 쿨단계가 있다고? 아빠는 근데 이 아빠는 시험을 아빠도 어리버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족 사회가 된 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198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년 소금 올림픽을 하면서 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네.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상사, 종합상사, 삼성종합상사, 현대종합상사 같은 외국의 주재원들 나갈 때도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미국 가려면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오는 것처럼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하고 자기 급여가 얼마, 직장이 어디 다니고 재직증명서나 이런 것까지 다 돼서 한 2달 걸려야 허가 받아야 이제 미국 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세계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여행 자유화 국가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전보다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동남아나 이런 쪽에는 또 관광 수요가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협약을 나라가 협약을 맺어서 자유롭게 비자 없이 잠깐씩 여행으로 목적으로 가는 것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비싸게 훔쳐가려고 하는 타겟 대상이 1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보통 군대를 가기 위해 남자들이 병역을 임무를 지기 위해서 논산에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면 제가 이제 어떤 교육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사단장이 훈련대장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전체 입영 대상자의 한 3%에서 4%까지 된다. 실제 저도 교육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도 좀 이런 친구들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국제결혼도 많아지면서 그때 결혼을 하셨던 분들, 근데 그 이후에 한 친구들은 만약에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면 지금 군대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기수에 뭐 한 4,000명 들어오는데 3%면 한 120명, 200명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국가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저희도 법원에서 이혼 조정할 때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약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베트남에 유학을 갔던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대학생 친구인데, 거기서 이제 베트남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친구는 1년 연수가 끝나니까 들어왔는데, 애기가 생겨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오기 쉽지 않죠, 그래도. 근데 이렇게 어떻게든 해서 들어오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한 6개월 살고 이혼하겠다. 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외로워서 이렇게 돼도. 네네. 이런 사람끼리도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오은영 박사나 이런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TV에까지 나와서 하겠어요. 그걸 보세요. 제가 저런 자식이 때문에 저거를 옛날 어른 말씀, 저희 아버님 말씀처럼 죽도록 패고 한 대 더 패야 되는 거지. 죽이가 된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 막상 자식을 어떻게 죽이겠냐. 어떻게 죽이겠냐. 그럼요. 내가 할머니 말을 해도 말 안 듣고 엄마를 위해 주먹을 패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입을 그게 5년 나중에 자기 괜찮아서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겠더라고. 외국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가족 내에서 아이에 대한 건강 교육이 안 되죠. 왜냐면 옛날처럼 이렇게 형제들 많고 해서 다 많이 나왔으면 부모가 신경 쓸 틈도 없지만 그러면 형제들끼리 알아서 위계가 잡혀요. 교육도 하고 사회성 교육도 되고 다 돼요. 저희 성장 보면 하도 이걸 잘해서 야 너는 지 할머니보다 훨씬 잘한다 그러고
얘가 그러면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그 생각이 근데 들고 지금은 하나만 낳다 보니까 예. 다 애지중지여서 혼나는 일이 거의 드물죠. 예.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다 이렇게 귀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를 보내면 학교 와서 선생님도 우습게 알고요. 그렇죠. 요새 걔가 학교 많이 뉴스에 들으시죠? 예. 선생님이 혼내면 딱 휴대폰 들고 찍어요. 그래서 신고해요. 예, 요새 일일이 해서 경찰 와요 학교에. 초등학교에.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휴, 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도 하고 뭐 하는데 교육청도 하는데 거기 가면 다 그런 걸로 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혼을 안 내요. 떠들든 자든 그냥 뭐 걔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육 안 되죠. 학교에서도 교육 안 되죠. 옛날에 군대 가면 뭐 저희 때만 해도 야 빨리 때려 잠이라도 자게 마음 편하게 그랬어요. 많이 때리죠. 많이 많이 맞고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예절도 배우고 다 했어요. 군대 예절 다 배웠어요. 근데 지금 군대 가도요 부타했다가는 난리 나고 바로 승진이 안 돼요. 준치원 맞아요. 예. 그래갖고 그냥 둬요 거기서도. 예, 훈련만 해. 예, 그럼 훈련하기 힘들어? 그럼 너 저 운동장 뛰어. 예, 그 시간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교육이 안 돼요. 맞아요. 직장 군대를 전역하고 24, 5에 직장을 간다라고 그러면 요새 직장 내에서 혼내는 것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혼내지. 예, 욕을 먹더라도 혼내지. 근데 저같이 혼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요. 예. 지금 회사 말고 지금 좀 큰 회사를 가는데 그전 회사에 거기 다 그 회사가 그래도 학벌이 진짜 다 쟁쟁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팀장님이 이제 욕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아들 보고 엄마 욕 먹었어. 내가 엄마 해볼까? 내가 그러거든요. 너한테 씨팔 새끼라 하냐? 그거보다 더 센요. 근데 너한테 왜 욕을 하냐? 상사가? 그 사람 학벌이 뭔데? 그래도 엄마 몇 문제나. 아니 근데 왜 남의 새끼한테 남의 새끼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욕쟁이 팀장인 거야. 이름을 안 부르고 그래갖고 엄마 그래갖고 결국은 얘가 이제 그래서 쟤는 이제 욕만 먹으면 집에 와서요 술 먹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다 못 산다고. 근데 야 그런 사람은 한번 위에 거 찔르면 한번 그래도 사람들 다 챙겨서 하는데 이름이 욕쟁이 팀장 있어요 현재도. 그런 기분 사람이 나쁘게 욕하시는 분이 진짜 잘못을 안 했는데도 쌍욕을 한대요. 입에서 그냥 턱 나오면 욕을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교육이 그 훈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상담소나 사회복지 기관에 오는 아이들도 학교 상담소 같은 클래스에 오는 아이들이 죄송한데 TV에 나오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우아래가 없어요. 좌우도 없고 우아래도 없어요.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생님 얘기는 안 들어요. 학원 선생님 말 빼고 학원 선생님 얘기만 들어요. 학원 선생님한테는 맞고 혼나도 뭐라고 안 하는데 컴플레인 안 하는데 학교에 그건 왜 그럴까? 맞고 혼내면 난리 나죠. 그 왜 학교 선생님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원 그러니까. 선생님을 돈 내고 부모가 하고 돈 내고 하고 돈 내고 하면 또 엄마한테 거기서 안 하면 또 엄마한테 돈 나거든요. 가족 집에 와서도 학교에서는 땡땡이 쳐도 혼 안 나는데 엄마한테 돈 안 나는데 학원에서 땡땡이 쳐 학원 안 갔다 왔다 그리고 아드님이 3일째 학원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럼 불나거든요. 엄마 난리 났어. 예, 예. 그러니까 그쪽 말은 들어야 되는구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 상담소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갖고 오는 아이들이 상담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리고 제 상담을 친구가 저하고 이제 그 시내를 나갔거든요. 그 쇼핑한다고 갔는데 저녁 시간인데 딸들 다 학원 갔다 하고 갔는데 걔들 초등학교 때 거기서 딸을 딱 본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딸을 막 때린 거야. 근데 근데 그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 네, 하고 잡혀갔어. 맞아요.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보호자 와서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은 잘 커가지고 그렇게 비슷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맞아서 그래요. 아이고, 좀 농담입니다. 똑똑했어요. 네. 똑똑하니까 전화를 줄 줄 알지. 아니 그리고 친구가 진짜 아이들이 있지. 한 번씩 그렇게 저희 때는 뭐 땡땡이 안 했나요? 근데 째자 그럼 다 째는 맞아요. 거죠. 근데 진짜 요즘은 톡하면 경찰 전화한대. 네. 부부싸움 해도 제가 전화해. 방에서 안 나오면서 전화해. 경찰에 신고한다. 네. 엄마 아빠 싸워요. 응. 빨리 오세요. 이러는데 네. 무서워.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크면 그 안에서 결정이 다 돼야 되는데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가족 내에 아니 동료들과 직장 내에서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이전과는 내가 교육받았던 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문제성이 보이더라고. 예. 문제성.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하거나 뭘 하고 사회복지사들 뭐 어떤 일들을 하거나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보다도 그 방법을 굉장히 접근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저희는 몸에 뱉잖아요. 어른들한테 혼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돼. 그 방법으로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꼰대 소리 듣거나 따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접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은 또는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문제 해결을 할 때 상관이 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 같으면 그냥 다 들이박았죠. 나 안 다녀. 그리고 나왔죠. 근데 자기 손해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그걸 갈등 관계를 보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도 언어폭력 아닌가요? 폭력이죠. 네. 언어폭력이 무서운 거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모 처의 국장이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웃으면서 친근감 있게 욕을 하세요. 야마 나와 뭐 이렇게 아니면 그래서 그 욕을 먹는 사람들도 기분 안 나빠요. 그리고 그 밑에 과장이나 여자 과장들도 이렇게 얌마 뭐 이렇게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네 그리고 기분 좋게 와서 그런 거 욕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부르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욕이 아니 될 수 있지만 어떤 작은 말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욕이 되거나 폭력이 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또 성격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은 욕을 먹으면 이렇게 또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더라고요. 그래 잊어먹으라고 해도 근데 욕 먹었다고 와서 술 먹고 그러면 그거 문제인데요? 그게 술 먹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큰 회사로 갔거든요. 근데 그러더래요. 간다니까 이 양아치 새끼 어디다 대고 네가 어디 저기다 그 우리 큰애가 있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 달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가만 안 놔준다고. 그래갖고 또 얘가 헬리콥터만 여기 또 아니 얘가 나오네. 울었어요. 울으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안 돼서 되게 얘너 저기 그 욕 먹었고 또 서서 울었어. 엄마 나 눈물 났어. 그래서 지금이 아유 이런 등신냥 저기 그 새끼 전화번호 줘갖고 네 팀장이 지랄인지 그래갖고 우리 큰애는 저기 성격이 대단하거든요. 걔는 이제 LG 당하면 그랬고 야 내가 그런 새끼 한번 밟아놔야 된다 하고 형아 그러지 마 다음에 또 만나 형아 그러면 안 돼 또 어디서 만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좀 큰 회사로 가서 근데 또 하나는 그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건데 얼마나 참 아유 자식도 내 뱃속에 나왔어도 두 명이라도 전부 성격이 틀리니까 근데 이게 남들 이렇게 아니 저는 쌍둥이인데도 덜 틀려요. 그 쌍둥이세요? 네, 저희는 똑같아요. 여자 일란성 남자 쌍둥이 남자 쌍둥이인데 얼굴도 똑같아요? 그 친구는 이공계를 했고 저는 얼굴도 똑같고 색시도 똑같아요. 저희 재수 씨도 처음에 신혼 때는 잘 못 알았어요. 말을 못 걸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왜 그래요? 어디 갔지? 나 아니고 저쪽이라니까요, 지씨. 그럼 그 분은 뭐 하시는데? 이분도 교수님이세요? 네, 그 인지가 TV에 가끔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전공이 아니라 교수님 그 닮은 친구는 사람 보면 컴퓨터에서 그 행안부 정부 4.0 할 때도 하고 지금도 스마트 시티 같은 거 정부에서 하는 일들 자문하고 하거든요. TV에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보통신부랑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정보통신부에서 뭐 사진 같은 거 나올 때 보시면 거기 구설 하나 우리 있어요. 교수님인데 이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여기 그때 3학년 분들하고 제 수업일 때
발표를 해야 될 게 있어. 같이 가자 다 그래요. 수업으로 할게. 그래서 가서 다들 놀랬잖아요. 놀랐겠네요. 제 동생 보고. 그 친구도 발표하러 왔고, 예, 저는 사회복지 쪽이고 그 친구는 IT 기술이니까 해서 했는데, 다들 놀래갖고 그 학생분들도 짓궂죠. 같이 찍자고. 저랑 다른 애랑 같이 양쪽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예, 다들 헷갈려 하세요. 오늘 새로운 지금도. 사실을 교수님이 쌍둥이라고 알았네. 자, 어쨌든 수업을 조금 더 보시면 요거 한번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드렸었는데 보셨나요? 이게 10만 원을 썼습니다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청소년 아이들 그동안 이제 10만 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고요. 아이들이 학교 수업 또는 받아야 될 어떤 다양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경험들을 해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기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10만 원을 주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쓰겠다, 어떤 일에 쓰겠다 하는 것들을 공고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10만 원을 주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슈퍼비전도 주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찍는 아이들 이렇게 저희복을 페이드아웃이라고 해서 하고 또 시간을 담는 사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걸 책으로 내서 이걸 한번 시간 나실 때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그 PDF로 파일들을 하나 줄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 과정들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책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서울에서 처음 해서 지금은 전국의 많은 그 청소년 상담 기관들 또 청소년 수련원 이런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고 저도 제안을 많이 해서 충남도나 뭐 이렇게 행안부에 제안을 많이 하지만 또 우리 기관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에 사회복지 프로포잘하면 일도 많은데 왜 그런 거 하냐고. 근데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그 친구들이 또 다른 관리자의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너 언제까지 과장하려고? 과장 4년차 하냐? 부장하고는 저쪽 기관에 가서 원장 해야지 마. 그러려고 하면 전체를 보는 시각을 키워야지. 근데 내가 너 돈 주면서 이런 걸 시켜주는 건데 왜 싫다고 그래? 하기 싫어? 그럼 딴 사람을 바꿀게요. 얘기하죠. 진지하게 얘기해주죠. 그러면 힘들어도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 받을 때 해봐. 이거 이런 기회 많이 안 준다. 나니까 주지. 살살 꼬셔서 하자. 네. 그러면 실제로는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막상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또 해. 에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귀찮죠. 근데 그 귀찮음을 넘어서야 자기도 이사장하고 센터장 하죠. 그거 안 해보면 할 수 없죠. 그걸 해봐야 하죠. 반드시 알을 깨는 과정을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한 번은 겪어야 돼요. 근데 그걸 되도록이면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면 훨씬 좋죠. 예, 제가 그래서 저 관리자 과정들 살살 꼬셔야지. 너 나랑 한 1년만 일하자. 하면 힘들 건데 대신 내가 이만큼 높이 스펙을 만들어 줄게. 다양한 보통 자기 이력서 쓸 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자기 다 쓰잖아요. 또 이 이력서에 꽉 채울 수 있게 다양한 어떤 업무 경험을 대상을 만들어 줄게. 엄청 일시키죠. 예. 그래서 힘들어하긴 하는데 이제 다들 1년이 지나고 나면 너무 저거 했다고 그다음에 센터를 옮기거나 할 때 또 기관장들끼리 회의가 있으니까 사람 필요하다고 또 얘기하고 하니까 있어 기다려봐. 딴 데 전화하지 말고 내가 추천할게. 그래서 다 보내주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딱 더 높은 직급에 가거나 기관장이 됐을 때 이제 전화 오죠. 그때 힘들었는데
그 덕분에 참 여기 애들은 아주 그냥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에 비하면. 그러면서 농담하거든요. 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프로그램들, 안 해봤던 일들을 함으로써 자기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충남도에 어떤 사회복지 관한 것들 민간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일들도 굉장히 좀 빡빡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일들 또는 다른 어떤 사회 문제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또 ICT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또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일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일들을 접근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기존의 어떤 자원이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저도 하거든요. 제안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한번 해보면 좋을 건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한다라고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 팀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제안을 해서 그걸 실행하는 것도 몇 개 있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관한 것들도 해서 이제 모델링 사업 끝나서 올해부터 연속 사업을 하고 있고 통합교육 지원사 다문화 가족이나 뭐 이런 곳에 통합교육 지원사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 만들어서 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기관을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는 찾동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전문 인력들이 경력 끊어져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 4시간 정도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하신다고 해도 가족 내 일 하시면서 충분히 자격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기본 교육만 하고 이수하면 그분들 해서 다 지역별로 나눠서 다 보내주고 그 급여는 공공기관에서 난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세금 다 떼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 막 하면 공모하면 참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저희 10명 모집하는데 한 5, 60명씩 모셔서 인터뷰하고 면접 이력서 받아서 또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관심들이 높거든요. 그리고 자기 차 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보험 다 들어주면 찾아가서 서비스 다 제공하고 마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어르신들 찾아뵙는 것처럼 아이들 케어하고 학업도 돌봐주고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부모 상담도 간단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 다문화 가족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한국 사회를 아직 잘 모르시니까 안공선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 필요하면 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해 주시고 그런 것들 하자 벌써 그게 한 5, 6년 전에 제안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도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평가할 때 평가자로 초기 제안자의 저를 꼭 불러요. 그럼 싼 맛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많이 안 받으니까 가서 또 평가하고 또 이러이러한 거를 좀 바꿔보자고 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멍 때리는 게 꼭 필요하다니까요. 멍 때리고 있다고 팍 뜬 건 생각이 들어요. 참 저거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서 제안서로 만들어서 관련자들한테 딱 보내고 채택됐다 그러면 바로 평가자로 가고 하는 거죠. 그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힘드시겠지만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공부도 좀 하시고 자격증 꼭 따셔서 기관장도 하시고 기관장 경력 쌓으시면 주변에 평가하는 분으로도 좀 도전하셔서 좀 하시고 재밌습니다.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이미지 평가입니다. 이미지 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이미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은영 박사? 작년에 오은영 박사 모셔서 저희가 여성의 날 행사를 했죠. 가정폭력 없는 날 뭐 이런 행사, 가정의 날 행사를 했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은영 박사랑 악수도 하고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다른 기관장들도 봉속을 해서 했습니다. 천안시청 봉속을 해서 그런 분 모시면 돈도 많이 들겠네요.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1200명 꽉 차요. 이거 안전 때문에 위에 못 올라가게 하고 아래 통로에까지 다 앉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오은영 박사가 역시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 전년에는 저희 학교에서 했죠. 계속 채플실에서 여기 한 900명 자꾸 해보시 일을 벌리면 다 합니다. 또 재밌습니다. 아주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네. 오, 대본 없이 90분을 그냥 아 대본 없이 했어요? 네,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얼마냐고요? 그게 자꾸 수업을 옆으로 빼시게 하시는데 뭐 물어보셨으니까 그 김창옥 씨랑 오은영 박사랑 몇 분 유명한 이미경 박사랑 했는데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3만 원대. 네. 1000만 천만 원이 원대. 1000만 원은 아니 훨씬 셀걸?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해보고 김창옥 박사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안 좋아요. 저 사람은 무료계 찌들었구나. 야 아무리 저 해도 그 사람 부르지 말자. 제가 저희 기관에서 앞으로 우리 기관 내에 김모 박사는 초청 명단에서 제거. 네. 엄청나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거. 그다음에 이미경 박사도 했는데 거기도 가격이 조금 세요. 너무. 그다음에 보통 한 오은영 박사랑 했던 게 이미지도 좋았지만 첫 번째 그분은 행사의 성격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공공을 위한 거냐? 역시. 그리고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오는 거냐? 어. 그러면 안 간다. 네. 무료로 해야 되고 공공의 행사여야 되고 그리고 대신에 시간은 자기가 2시간 이상 내준다. 왜냐면 왕복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나절 걸리니까 그리고 금액은 최소한을 받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주세요. 당신이 근데 그 금액도 굉장히 보통적이보다는 많이 비싸지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인지도에 비해서 굉장히 솔깃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정을 그래서 겨우 맞췄죠. 그분 일정하고 강의 일정, 외부 강의 일정을 거꾸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정을 그렇고 빈대에다가 맞추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분이 연세대 나온 곳인데 연세도 있고 네, 뭐 정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방송보다 키가 좀 작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보다 작더라고요. 연세대도 커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얼굴을 많이 잡아갖고 그래서 아주 너무 좋았어요. 올해도 어떡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한번 우리 초청하면 저희도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또 와달라고 하시면 오실까. 강의 진짜 보고 싶어요. 네. 원래 저기 뵙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예약하는 게 뭐 1년을 네. 미리 해야 한다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자, 이미지, 사회복지에 대한 이미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가난하다. 가난하다, 봉사, 봉사. 네, 사회. 이게 손이 많이 갔죠. 저희가 손이 많이 잡는 거 간다. 많아요. 또 긍정적인 이미지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대로 평가가 따라갑니다. 죄송한데 실제로 좀 어려운 사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사회에 꼭 필요한 예, 어떤 고귀한 일이다. 예, 꼭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구석구석.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네. 쉼터. 특히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네. 이렇게 한 두 마디 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는데. 실제로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예.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평가할 때 저희가 다른 기관에 간다 그러면 기관 위치만 알려주세요. 저는 그 관용 차를 안 타고 그냥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전에 도착해서 먼저 기관도 한번 보고 들어가도 가보고 그래서 이미지를 저는 좀 이렇게 먼저 느껴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떨지, 또 어떤 표정인지, 또 일하는 어떤 것들이 또 우리가 제일 먼저 가보는 게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이용하는데 침대나 이런 것들 이렇게 쓱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손을 깔끔하게 관리하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류로 뭐 많이 보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진짜 보는 것보다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이미지나 환경들을 살펴보면 고정되는 이미지가 딱 있죠. 근데 죄송한데 지금까지 평가를 해보면 그첫 번째 느꼈던 이미지 하고 평가값이 다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기관이 깔끔하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깔끔하고 건물이 낡았다가 아니라 낡아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낡았어도 잘 정리되고 잘 관리되고 있고 예. 일하시는 분들이 다들 즐거운 모습으로 또 아주 찡그린 모습 없이 자기 일들 열심히 하시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평가도 네, 괜찮아요. 저희 학교에 겸임으로 오셨다가 지역의 충남 내에 어떤 그 공공기관의 그 복지관의 센터장으로 가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시고 원래 성격도 좋으시고 너무 잘생기셨는데 그분이 아침 8시는 다 나와서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네. 그 1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관이 그분 가시고 거의 뭐 이제 올 A 성적들을 다 받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그 지원금도 많이 받고 외부 지원금도 많이 하셔서 직원분들 급여도 매해 4.5%씩 올리겠습니다. 지금 2년째 4.5%다 인상시켜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내 프로그램이나 어떤 운영 방식도 경영 방식도 확 바꿔서 네, 굉장히 하고 전에는 뭐 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예, 이직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이미지를 기관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분위기나 예, 사내 분위기가 기관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로포잘 여러분들 사회복지 공부하시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나 프로포잘 실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되게 또 배우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현장에 오시면 프로포잘 하나 해주셔야죠. 다 얘기하죠. 네. 근데 저희는 저희 팀으로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무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고민해보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현장에서도 직접 대상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예. 그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한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꼭 이 평가에 저희가 공부하는 것처럼 시켜만 놓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 다음에 만족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도와줘야 될 건 없는지 왜? 저도 사회복지사고 저도 현장에 조금 더 오래 근무했지만 저도 모르는 거 있을 수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가서 보고 와 저러니까 훨씬 좋네. 이전과는 좀 다른데? 그럼 저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결제할 때 다 보고 야 지난번에 보고 하던 거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 한번 해도 좋고 아니면 발표회를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예. 굉장히 좋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대학 교육 과정에서 다 배웠습니다만 현장에 가시면 안 하시죠. 못 하시죠. 자기 업무 바쁘고 당장의 업무에 바빠서. 예. 근데 조금씩은 이제 경력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씩은 좀 멍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예. 서울 가는 길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늘 몸에 익었죠. 자기 차 끌고 톨게이트가 고속도로 비용 내가면서 예.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죠. 예.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꼭 어디 간다 그런 계획을 다 세워. 화장실에 앉아서. 아니면 뭐 책상에 앉아서. 생각날 때마다 조금 온 동네 메모지 붙여놓고 다 하죠. 예. 그래서 딱딱딱딱 끊어서 보고. 자기만의 어떤 그 방식들을, 고정된 방식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꼭 일찍 와서 조용한 데서 혼자 해야 잘 되나? 하는 것도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TV 보면서 하면 안 되나요? 음악 들으시면 하면 요즘에 아이들
저희 때 이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 새끼들이 해라는 공부는 안 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후회는 게 똑바로 해놓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음악을 안 들으면 공부가 안 됐어요. 예. 지금 아이들은 또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예. 이전의 세대와 제 세대와 지금의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지금의 어떤 기관들의 모습은 제가 전에 근무했던 기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그 전에 했던 기준들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는데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거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잘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갖는 것들이 좀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다변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사회적 역할 가치라고 하는 부분, SVR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가는 길이 내 차 가지고 가는 일만 있는 건 아니죠. KTX 타고 가도 되고요.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도 되고요. 뛰어가도 돼요. 네, 경우에 따라서 다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변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신분석을 공부하셨으니까 무의식에 대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아시죠? 그리고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방어기제를 갖고 있거나 어떤 고정된 이미지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 저 기관 벌써 3년 연속 뭐 삐 받고, 야, 엊그제 누가 뭐라고 했는데, 야, 그 기관에 뭐라고 하더라. 아까도 제가 야, 중국 가니까 신상 다 털린대. 그리고 뭐 물건 사러 갔는데 쇼핑에 갔는데 물건 안 샀다고, 야, 2시간씩이나 가둬놨대.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죠. 예. 좋다, 나쁘다? 예. 중국이 다 나쁠 수는 없죠. 좋은 데도 있을 건데, 중국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재밌죠. 예, 중국과 예, 이국을 무시하는 나라 대한민국. 예. 전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일본도 아래로 깔려보죠, 아래로 보죠. 근데 실제 일본, 저 어렸을 때는 하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일본에 처음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머, 연소득이 우리보다 3배가 많고요, GDP가.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인사 잘하는지 사람들이 친절하고 성격이 깔끔하다. 너무 과하게 친절해서 문제지 네. 한국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정식도 그렇고. 예의 바로. 근데 전 세계에서 어디 가나 인정을 받는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만 발가락 쇠만큼도 못 열겠어요. 이 쪽발이를 해가면서 제가 6개월 그 연수받고 뭐 하면서 야, 참 이미지를 많이 바꿨죠. 와, 대단하다. 시골도 그때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시골도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었구나. 이런. 야, 역시 우리보다 낫구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듣고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네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종 시대를 겪었던 네. 그 분들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갔었는데 전혀 달랐죠. 겪어보니까.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무의식 속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평가를 먼저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극복해내고 또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남녀간에 반하는 거는요, 오래 사귀어서 반하는 게 아니래요. 잠깐 만나는 0.3초 안에 호불호가 딱 정해진대요. 네. 우리가 기관에 대한 것, 프로그램에 대한 것, 사회복지에 대한 것들도 아까 이미지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잠깐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하나 고정된 이미지를 점점 더 가져가는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공계 IT 기술하는 사람들 보면 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특히 쌍둥이 동생도 그걸 하지만, 아이, 저거 쇠쟁이들은 틀렸어, 정이 없어.
뭐 더하기만 하고 빼기만 하지 더하기 해서 더 많은 게 나오거나 저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꾸 그런 게 하고 일부러 또 그런 데 가면 사람을 위한 기술이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먼저 가지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뭐 패널로 가면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관념은 없어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심한 경우는 저는 그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고정관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돈을 많이 준다면 모를까 교통비하고 뭐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양하지. 근데 실제로 저 엄청 많이 다녀요. 평가나 이런 부분들 왜냐면 왜 가냐면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을 기술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평가하기거나 하는 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회의 가장 중심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기술도 만드는 거고 기술이 사람을 쫓아오는 거지 사람이 기술을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아까도 그래서 사람한테 뭘 해줄 건데 기술을 그렇게 발전시켜서 그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주지만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야, 그 기술 발전시켜서 더해서 뭐 할 건데 키오스크서 하나로 좀 통일해. 그 양식을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활용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지 얘기하는 거죠.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복지 기관들도 우리 기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나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나 위해서 어떻게 뭘 더 잘해줄 건데에 대한 고민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 존중,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방향을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살을 고민하거나 이혼을 걱정하거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단순히 그 아이들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집중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아이가 커서 이 문제를 딛고 나서 다음 문제 또는 좀 더 성장해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내면에 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각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가 단순히 수혜자인지 아니면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라볼 건지 따라서 프로그램도 전혀 달라질 수 있고요. 기관의 성격이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각들이 게으르거나 낙오자이거나 지저분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랑 같이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다, 우리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웃의 어머니나 우리 부모님 대하듯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될 가치 기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ICT 기술, 통신 기술하고 반도체 기술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숫자로 보고서 돈으로만 보니까 1111111 1010으로만 보니까 숫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하시면 그런 자리를 가실 수 있거나 뭐 기회가 되시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사회복지나 하는 분들이 얼마나 좀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인지 좀 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가치를 좀 낮게 볼 수밖에 없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군대에서는 진짜 좀 사람 대우를 못 받아서 아주 엄청 쫄따구 때는 엄청 화나고 내가 팀장만 대봐라 그래서 다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랬는데 제가 막상 팀장이 돼가지고는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죠. 네, 훈련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그 여가 시간에 해야 될 어떤 일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바꿨죠. 네. 아마 그때부터 제가 좀 그런 데에 관심한 사고가 많이 나서 이렇게 늘 다치고 또 다치고 치료할 시간을 충분히 안 주고 다시 훈련을 하니까 또 다치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은 팀워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니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구타하고 또 반복되고 얼차려지고 이게 계속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 끊어야 되는데. 예, 제가 과감하게 우리 끊자 이런 거. 그래서 저희 팀 바꿔서 네,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예, 월급도 많이 받고 네, 군대 나오시고. 네, 월급도 많이 받고 네. 저희는 이제 국내를 못 오니까 이제 포상휴가도 해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국내 저 군용항공기 수송기 타고 가서 그렇지. 네. 특수부대 네. 특수부대 가셨어요. 네, 네. 저번에 그 저기 위에 잠바 입고 오셨을 때 배지 혹시 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 이제 강의 또 올려드릴 분들 때문에 껐다가 다시 할게요.